안녕하세요. 2월 19일 목요일 필리핀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사라 두테르테 2028년 대선 출마 선언. 필리핀의 부통령인 사라 두테르테가 2028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탄핵 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마르코스 대통령을 부패와 공약 불이행으로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기 발표가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제형사재판소 및 탄핵소송의 잠재적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최근 2028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으며 선거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그녀가 현재 탄핵 소송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두테르테 조기 출마 선언이 그녀의 정치적 동맹을 결집시키고 국제형사재판소와의 잠재적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두테르테의 출마 선언은 향후 필리핀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 두테르테의 출마 선언이 필리핀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인프라 투자 회복, 경제 성장 견인 전망. 필리핀의 공공 및 민간 투자가 회복되면서 경제 성장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은행은 2026년부터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관리들은 투자 회복, 인플레이션 둔화, 소비 개선에 따라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경제는 최근 몇 년간의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2026년부터 점진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필리핀의 공공 및 민간 인프라 투자가 회복되면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소비가 개선됨에 따라 경제관리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투자 회복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의 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확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파사이에서 불법 온라인 볼 파이톤 판매로 남성 체포. 필리핀 파사이시에서 한 남성이 불법으로 볼 파이톤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필리핀의 야생동물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필리핀 경찰 해양그룹이 함정 수사를 통해 체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필리핀 내 불법 야생동물 거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필리핀 파사이시에서 한 남성이 불법으로 볼 파이톤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필리핀 경찰 해양그룹은 함정 수사를 통해 이 남성을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7,000페소 상당의 볼 파이톤, 휴대전화, 표시된 돈, 유리 케이스 및 관련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필리핀의 야생동물 보호법은 이러한 불법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필리핀 내 불법 야생동물 거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필리핀 당국은 이러한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불법 야생동물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톨렌티노 중국 대사관 관계자 소환 요구. 필리핀 상원의원 프란시스 톨렌티노가 필리핀 외교부에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소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중국 대사관이 필리핀 상원의원들을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톨렌티노 의원은 비엔나 협약을 인용하며 필리핀 상원과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상원의원 프란시스 톨렌티노는 최근 필리핀 외교부에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소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중국 대사관이 필리핀 상원의원들을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톨렌티노 의원은 비엔나 협약을 인용하며 필리핀 상원과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필리핀 상원 의원들이 남중국해에서의 필리핀 주권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국 대사관의 비판을 받은 후 나온 것입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필리핀과 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필리핀 UNCLOS 기반의 남중국해 행동강령만 수용. 필리핀 외교부 장관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는 필리핀이 2026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남중국해 행동강령 COC를 UN 해양법 협약 UNCLOS에 기반한 것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UNCLOS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고집할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필리핀 외교부 장관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는 최근 필리핀이 2026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남중국해 행동강령 COC를 UN 해양법 협약 UNCLOS에 기반한 것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자로 장관은 필리핀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UNCLOS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고집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아세안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매월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필리핀은 이러한 협상이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행동강령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마르코스 행정부 2028년까지 PDP 목표 달성 낙관. 마르코스 행정부는 2028년까지 필리핀 개발계획 PDP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성장 및 재정 목표를 놓쳤지만 2026년부터 PDP 실행을 활성화하여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마르코스 행정부는 2028년까지 필리핀 개발계획 PDP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경제기획개발부 DEPD에버는 외부 요인과 국내 도전 과제가 PDP 전략의 효과를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PDP 실행을 활성화하여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며 2026년 GDP 성장 목표를 5조 축 %, 2027년 5.556.5%, 2028년 6.7%로 설정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정책을 강화하고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PDP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공범자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 말라카냥은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에 대한 인도적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출석할 것을 상원의원 로날드 델라 로사와 크리스토퍼 로렌스 뽕 고에게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범죄자, 특히 마약 용의자들을 살해하는 공동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말라카냥은 최근 상원의원 로날드 델라 로사와 크리스토퍼 로렌스 뽕, 구에게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에 대한 인도적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출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범죄자, 특히 마약 용의자들을 살해하는 공동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정책과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할 계획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이 필리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필리핀 외교부 중국의 칼라얀 관계자 금지 조치 비판.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이 팔라완 칼라얀 지역 관계자들을 금지한 조치가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은 칼라얀 지역이 중국 대사를 외교 프로토콜 위반으로 비난한 후 16명의 관계자들을 금지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최근 중국이 팔라완 칼라얀 지역 관계자들을 금지한 조치가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은 칼라얀 지역이 중국 대사 증권을 외교 프로토콜 위반으로 비난한 후 16명의 관계자들을 금지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이러한 조치가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필리핀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필리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에서 강한 진전 보여. 필리핀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에서 강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2030년까지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필리핀은 16개 SDGs 중 대다수에서 긍정적인 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에서 강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SKP의 데이터에 따르면 필리핀은 17개 SDGs 중 대다수에서 긍정적인 궤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빈곤 퇴치,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불평등 감소,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등의 목표에서 75% 이상의 측정 목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 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필리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열 번째 뉴스입니다. 경제 성장 둔화로 BSP 2026년 금리 최대 100bp 인하 가능성.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인해 필리핀 중앙은행 BSP 이 2026년에 금리를 최대 100bp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필리핀 GDP 성장이 2026년에 4.5%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인해 필리핀 중앙은행 BSP 이 2026년에 금리를 최대 100bp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는 필리핀 GDP 성장이 2026년에 4.5%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2월 19일 통화정책 결정 시 금리가 25bp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경제는 외부 요인과 국내 도전 과제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BSP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전문가들 송금의 GDP 비중 감소는 우려할 수준 아님. 해외 필리핀 노동자 OFW와의 송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필리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안은행의 수석 경제학자는 송금의 GDP 비중 감소가 경제의 지속적인 확장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해외 필리핀 노동자 OFW의 송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필리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안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안젤로 비타닌코는 송금의 GDP 비중 감소가 경제의 지속적인 확장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현금 송금은 305억 3,4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GDP의 7.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경제가 송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필리핀 경제의 다각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바실란 페리 침몰 사망자 수 64명으로 증가.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바실란주에서 침몰한 MV 트리샤 커스틴 3호의 사망자 수가 64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 잠수부들이 수중 수색 작업 중 두 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바실란주에서 침몰한 MV 트리샤 커스틴 3호의 사망자 수가 64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 잠수부들이 수중 수색 작업 중 두 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생존자 수는 293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필리핀 해양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점검과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경찰차 타기그에서 15대 차량 충돌로 21명 부상. 필리핀 타기그시에서 경찰관의 차량이 14대의 오토바이와 한 대의 세단을 들이받아 2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관은 브레이크 고장을 주장했으며 피해자들은 운전자와의 합의 후 고소를 포기했습니다. 필리핀 타기그시에서 경찰관의 차량이 14대의 오토바이와 한 대의 세단을 들이받아 2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항공보안그룹에 소속된 경찰 하사로 브레이크 고장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운전자와의 합의 후 고소를 포기했으며 필리핀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고는 필리핀 내 교통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필리핀 부패 인식 지수 121로 하락. 필리핀이 2025년 부패 인식 지수에서 182개 지역 중 121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4년보다 6단계 낮아진 순위로 가짜 홍수 통제 프로젝트와 관련된 스캔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2025년 부패 인식 지수에서 182개 지역 중 122로 하락했습니다. 필리핀은 100점 만점에 32점을 기록하며 세계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하락은 가짜 홍수 통제 프로젝트와 관련된 스캔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필리핀의 부패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필리핀과 일본, 무역 및 인프라, 관광협력 확대 모색. 필리핀과 일본이 무역, 투자, 인프라, 인적 자원 개발, 관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